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2021년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 학자금 등 복지기금이 지급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와 인권위의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4년째 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업체들은 상생 발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청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며 포스코가 출자해 복지기금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설립된 직후 일부 하청 노동자들이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금협의회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장학금 지급을 유보한 겁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 또한 이래 되면 와이프랑 얘기하다 보면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러면 가정이 또 불화가 생기는 거고. 노동자들은 소송을 막기 위해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노동부와 인권위를 찾아갔습니다. 노동부는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고, 인권위 역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에 참여한 하청 노동자 2,100여 명 가운데 500여 명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남은 노동자들은 이번엔 법원을 찾아갔고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는 평등권과 재판 청구권을 무시한 노조 탄압을 멈추고 차별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말고 차별 없이 학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원청인 포스코는 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기금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지금까지 5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았고 1,500여 명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경북 동해안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증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특별관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 지역 건설업종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5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4건보다 35% 늘었습니다. 포항지청은 지난해 1월부터 2건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48개 건설 사업장을 행정지도하고 이후에도 임금 체불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방침입니다. 한우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지만 정작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산지 소값은 3년째 떨어지고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올라 소를 키울수록 빚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태가 1년만 더 계속되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전국 최대 한우 산지였던 경주의 한우 농가입니다. 가업을 이어 소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처럼 힘든 시절은 없었습니다. 키우던 소도 2년 전부터는 208마리에서 230마리로 50마리 줄였습니다. 사료값 등 생산 비용은 매년 급등하는 데 반해 소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소를 키울수록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료 자금이라고 해서 정부 정책 자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지금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죠. 한우 수소의 산지 가격은 2021년 800만 원대에서 이듬해 754만 원으로 다시 669만 원, 올 들어서는 627만 원까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 비용은 마리당 775만 원, 결국 소 한 마리를 키우면 148만 원 적자로 200마리면 빚만 3억 원에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한우 사육수는 별로 줄지 않고 도축 물량은 오히려 크게 늘 것으로 예측돼 소값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도산이 하는 농가들이 앞으로 계속 늘 거고 또 한우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 전국 한우협회는 최근 정부가 한우 농가의 위기를 안일하게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치권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한우법 통과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북 지역의 한우 사육수는 73만 2천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육질 1등급 비율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내 한우 산업의 중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전국에서 3,700여 건의 농기계 사고로 229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주요 원인은 농기계 끼임이 1,3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경운기 등이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1,0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농기계 사용 전 꼼꼼히 점검하고 작업 시에는 숙련자라도 항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점화된 대구 경북 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입니다. 두 지자체 간 국장급 회의에 이어 오늘은 첫 실무 회의가 열리면서 논의 테이블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일각에선 속도전보다 민심의 향방과 경북의 정체성,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첫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의 뜻을 모은 이후 닷새 만에 양 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향후 몇 차례 더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다음 달 초에는 양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이 포함된 사자회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 간 협의된 내용을 갖고 법 개정과 권한 이양 정도 등 중앙 차원의 지원책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통합 당사자인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주민 대표성을 가진 시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교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가기 때문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좀 의아하고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안 갖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통합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부터 대구시로의 통합, 안동 북부 청사 같은 대구로의 흡수 통합을 시사하는 듯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여과 없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경북도당이 해당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자기의 유불리에 맞추어서 발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지언정 최소한의 상대인 경상북도에 예의는 갖췄어야죠. 이런 배려도 없는 발언을 그냥 내지르듯이 던져놓고 통합하자 하는데 우리 이철우 지사는 환영한다. 상대의 자존심 건드려 놓고 통합하자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경북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두 단체장이 해당 논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버넌스 시대에 민의의 반영은 일체 없이 시장, 도지사 두 사람만의 의기투합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모습이 더 걱정이 앞섭니다. 진중한 연구와 시도민 여론 수렴의 과정이 우선되는 것이 필수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제기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전으로 치달으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는 더 많이 내릴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여름철 대비에 나섰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는 32.5도, 경주는 32.9도까지 올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역대 4월 중 가장 높았는데 다가오는 여름은 평년보다 덥거나 비슷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평년보다 높아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자주 불 전망입니다. 이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고 지면의 온도도 상승합니다. 비도 평년보다 많이 오는데 특히 7월과 8월에 더 올 걸로 예측했습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7월에서 8월은 남쪽의 수증기 유입이 강화되어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가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 경북에 강한 호우가 쏟아지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50mm, 동시에 3시간 90mm 강수가 기록이 되면 기상청에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소방당국도 구급차에 폭염 대응 구급 장비를 마련하는 등 다가오는 폭염과 기상재해에 대비해 철저한 구조 구급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시 동해면 주민 200여 명은 오늘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공원 유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화장장과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공기가 나빠지고 살기도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추모공원 부지를 공모한 결과 동해면과 구룡포, 연이읍, 청하면 등에서 모두 7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동해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울진군 평해읍의 한 소하천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네 주민이 하천 바닥에 전동 스쿠터와 함께 쓰러져 있는 사고자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자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하천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제36회 경주시 문화상 수상자로 손영규, 이용호, 한주식 씨 등 3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교육학술부문 손영규 씨는 코로나19 자원봉사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폈고 사회체육부문 이용호 씨는 국립경주어린이박물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니어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